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셨나 봐요. 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미 대선 격전의 날입니다. 네,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3일 시작이 됐는데요.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굳히기냐, 또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뒤집기냐, 전 세계가 이번 그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번 그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펜실베니아하고 이제 플로리다죠, 지금. 예, 우선 크게 살펴보면요, 두 후보가 이제 선거 기간 내내 화력을 집중한 이 6개 경합주가 있습니다. 예. 우선 바이든 후보는 이제 북부의 세락한 공업지대인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세 개 주를 지칭하는 이제 러스트벨트 여기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의 따뜻한 지역인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남부 따뜻한 이제 플로리다를 비롯한 이제 세 개 주의 선벨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바이든 후보는 이 격전지인 펜실베니아 주를 확보하는 것이 대선 승리의 이제 필승 공식이라고 봤는데요. 예. 이 러스트벨트의 이제는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에서는 거의 이제 최소 5% 이상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유독 이 펜실베니아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초접전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펜실베니아가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승리하면 러스트벨트 싹쓸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선 승리가 유력해진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의 승리가 절실한데요. 이 플로리다는 핵심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에 걸려 있습니다. 29명인데요. 특히 1996년부터 지금까지 이 플로리다에서 이긴 사람이 계속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플로리다로 주소까지 옮기면서 사전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이 플로리다를 포함한 선벨트 역시 현재까지는 바이든 후보에게 우세하지만 그 격차가 적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꼭 잡아야 하는 승부처가 된 겁니다. 결국 이 6개 경합주 중에서 이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의 선거인단을 누가 독식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 선거 결과가 특히 좀 여기서 좀 미국 선거의 좀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미국이 워낙 국토가 넓다 보니까 투표 개시 시간부터 개표 시간이 다 다릅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0시에 이제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2시 뉴햄프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동부입니다. 이제 서부로 쭉 가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캘리포니아, 하와이를 거쳐 오후 2시에 알래스카를 마지막으로 투표가 종결됩니다. 그런데 출구 조사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밤 9시? 예,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가 딱 끝나면 전국적으로 그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렇죠. 미국은 이제는 순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론조사도.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플로리다 개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한 점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플로리다는 이 우편 투표도 같이 이제는 개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면은 아마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게 현지의 평가라서 이 플로리다의 선거 결과 오늘 오후쯤부터 나올 텐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 미국 대선에서는 이제 1억 명 가까운 유권자가 이미 사전 투표를 마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특히 우편 투표 비율이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또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전 투표 비율은 전체 유권자의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요. 일단 우편 투표는 민주당에, 현장 투표는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 민주당 지지자의 45%가 사전 투표자에 참여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공화당은 이제 30% 정도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만 봐도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주에서는 현장 투표가 모두 마감된 후에 우편 투표를 이제는 집계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 초반에는 현장 투표함이 먼저 열리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이제 우편 투표함이 개봉되면 바이든 후보가 뒤따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고요. 뭐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넘어설지 여부를 확인하려면은 우편 투표의 결과까지 다 지켜봐야 하지만 아마 초반에 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편 투표함이 열리기 전 그 현장 투표 결과를 먼저 보고 바로 그냥 그 조기 승리를 선언할 거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줄곧 이제는 우편 투표는 부정투표다.
그리고 사기투표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선거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주별로 그 우편 투표 접수 유효 기간이 이제 다르다고 예. 하는데 좀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편 투표라는 게 이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한 유권자에게 주 선거 당국이 이제 투표지를 보냅니다. 그럼 유권자가 투표를 한 후에 개인 우편함 또는 이 지정 우편함에 이제 11월 3일 현지 시간으로 그 선거일 전까지 넣어서 이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편 투표 개표를 언제 하냐가 또 문제가 됐는데요. 네. 개표 시점 이후에 접수된 우편 투표는 결국엔 사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겠죠. 예. 일단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주를 포함한 미국 28개 주는 투표일 이전 소인이 찍혀 있더라도 선거 종료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사표 처리한다라는 이런 지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와 이제 뉴욕을 포함한 나머지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이제 우편 투표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냐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하자 그래서 지각 개표를 좀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아, 이거 다 제각각이네요, 여기가. 예. 투표 당일 또는 그 이전 소인이 그러니까 투표 당일이나 이전 소인만 찍혀 있다면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도 집계 결과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예. 특히 경합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소송까지 벌어졌는데요. 위스콘신의 경우에는 우편 투표 개표 시한 연장은 불가하다라고 판명이 난 반면 이 펜실베니아주는 개표 시간을 선거 당일로부터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9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개표 시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진다면 이 부분 역시도 대선 불복 혹은 소송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직 최종 결과를 뭐 기다려 봐야겠지만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하고 만약에 그리고 이제 대선 불복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물론 뭐 겸허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이제 대혼란으로 가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방식을 보면 약간 인종 갈등을 유발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남북 정쟁 시절과 같이 미국인들끼리 서로 이제 갈등하는 양상인데요. 뭐 백인과 흑인을 포함한 이제는 백인 그리고 흑인과 유색인종 간 이제 인종 갈등도 있고요. 또 민주당 우세 지역과 또 공화당 우세 지역 간의 지역 갈등을 포함해서 이제 철저하게 내부적인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뭐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또 성숙된 나라이니까 또 이런 부분도 또 쉽게 뭐 잘 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도 합니다. 되게 민주주의 국가, 성숙된 국가인데 벌써부터 그 가게들은 나무로 다 가게 입구를 막고 있던데요. 그리고 또 총기 판매가 또 크게 그러니까요.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이거 참.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윤석열 대선 3강 형성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2일 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 전국 성인 2,57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 오차 범위는 95%고요.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9%인데요. 이 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가 지난달보다 무려 6.7%, 이 정도 오른 12.7%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5%로 공동 1위인데요. 윤 총장이 4.3% 차이로 바짝 뒤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3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현직 검찰총장이 이 정도 지지율을 얻는 건 아마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일 것 같은데요. 현재 보수 야권에 마땅한 대권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윤 총장이 본격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면 그 파괴력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행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은데요. 그래요? 예,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은 이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한순간 대통령이 된 적은 없습니다. 모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뭐 이런 솔직히 선출직 정치인의 과정을 거치고요. 이 대권도 보면은 재수, 삼수를 거쳐서 간신히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내공의 문제로 좀 본다고 하면은 이 대권에 가려면 사실 이제 상대방의 온갖 공격에도 버틸 만한 이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유력 대권 후보라던 이 고건 전 총리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도 이름값은 대통령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출직 정치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권 주자로 완주 못했고요. 다들 이제는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평생 검찰 조직 안에서 공직 생활을 했던 윤 총장도 딱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윤 총장이 지금의 지지율을 발판 삼아 대권 주자로 갈 수는 있지만 과연 험한 정치판을 이겨낼 내공이 있냐, 이런 문제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좀 따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승기 변호사하고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너무 변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뭐 미국도 보세요. 지금 뭐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2016년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딱 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던 사례죠. 이건 세상이 너무 변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자 지지율이 또 어떻게 변할지 계속 또 지켜보기로 하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